다들 대부분 다 오셨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것까지 배웠죠. 그레디언트 그러고 자코비안까지 학습했죠. 세컨 데리버티브들로 만든 행렬. 자, 오늘은 극대 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F가 폐구간 closed interval에서 이건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 폐구간이 되고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폐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렉탱귤라 같이. 그리고 해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f of x는 항상 최대값을 취하는 점 및 최소값을 취하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함수 f of x가 x equal c의 근방 이 모든 점에 대해서 f of x보다 f of c가 같거나 크면 그러면 우리는 f가 x equal c에서 극대값 이렇게 요 시점 주위에서 요 f of c가 다른 주위의 값보다 항상 같거나 크면 우리는 이걸 극대값이라고 하고 반대로 요런 값에서 요 시점의 주위에서 요 f of c가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경우에 이걸 최소값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로 이렇게 뾰족하더라도 요 시점 주위에서 f of c 값이 f of x 값보다 항상 같거나 크면 요 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끝점에서 값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와 같이 이렇게 극대값 또는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인 경우에서도 요 값이 f of c 값이 요 주위의 값보다 항상 같거나 작으면 이렇게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요 극대값, 극소값을 주는 요 포인트들, 이렇게 요런 값들을 우리가 극점,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합니다. 익스트림 포인트. 그러면 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들이 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표현되어 있죠. 이로부터 극값이 이제 생길 수 있는 후보가 언제들인가를 이렇게 주위에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기울기가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즉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가 되는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도 기울기가 쭉 플러스였다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값 또는 이렇게 기울기가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포인트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포인트 데리버티브가 0인 경우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이 극값이 생길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보면 모두가 f 프라임 오브 c가 0이거나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들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먼저 f 프라임 오브 c가 0이거나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중요한 건 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인데 F가 오픈 인터벌 AB에서 연속이고 또 X 이퀄 C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F 프라임 오브 C 이퀄 0이거나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F 프라임 오브 C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f of 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임계점을 먼저 찾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되겠죠. 이 f of x의 데리버티브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니까 이렇게 되죠. 요 이퀄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럼 이 경우는 간단하게 x 이퀄 0 또는 x 이퀄 1 있죠. 두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쉽게 구하려면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 데리버티브 이퀄 0이라고 놓고 x에 대해서 솔브하면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0과 1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가 좀 복잡하고 또 방정식 풀기가 어려운 경우도 간단한 코드로 여러분들은 도함수도 구하고 그리고 이퀘이션을 풀 수도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각각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또 g에 대해서 풀면 되죠. 자, 어쨌든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판정해 봅시다. 먼저 정의역 내 도메인 내 한 점 C에서 F'과 F'을 가지면서 F' 오브 C가 0일 경우에는 F' 오브 C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여기 F' 오브 C는 0이죠. 요 점에서. 근데 F' 오브 C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그 가속 기울기의 데리버티브인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기울기가 이쪽은 컸죠. 플러스 한 뭐 2쯤 됐겠죠. 근데 요쪽 기울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로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 더 가면 기울기가 플러스 2분의 1. 또 점점점 가다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 다음 요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 2쯤 됐다가 또 마이너스 1쯤 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플러스 큰 값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 값,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값, 큰 값으로 변해가게 되죠. 요런 경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F' 오브 C가 0이고 F' 오브 C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점점 포지티브에서 점점 작아지는 경우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가 되고 이 경우에 극대값이 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요 F' 오브 C는 0인데 F' 오브 C는 0인데 F' 오브 C가 0보다 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요 점 주위에서 기울기가 이쪽은 마이너스 큰 값이었는데 마이너스 3쯤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5로 하다가 그 데리버티브가 0이 됐다가 그 데리버티브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로 기울기가 점점점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로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림이 보시다시피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극소값. 그래서 그 first derivative와 second derivative에 대한 information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그림을 안 보고도 그게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를 이게 위로 볼록하냐 또는 아래로 볼록하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임계점들, 크리티컬 포인트들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양끝값점, 그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 극소값, 극대값, 또 양끝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그 함수의 폐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되고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그 중에서 그 함수의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극대극소를 구하고 양 끝점에서의 바운더리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서 전체를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단계 1은 구간 I에서 F의 임계점들을 먼저 찾고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찾고요. 그래서 그 임계점들과 또 그리고 또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들을 찾아서 그 모든 점에서의 이제 함수값들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의 F의 함수값까지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f of x가 이렇게 단순한 이제 3차식이라고 하면 요것이 요 구간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을 때
이 함수 f의 요 폐 구간에서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 그 개구간에서 그러면 이 f의 요 폐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를 정의하고 1차도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2차도 함수를 구해서 1차도 함수 df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x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그 1차도 함수 이퀄 0이라고 놓고 x에 대해서 풀면 바로 임계점이 3하고 마이너스 1인 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수분해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3차식이 아니라 5차식, 7차식이 되고 여기에 뭐 사인 함수나 뭐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코드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임계점을 어쨌든 구하면 이제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그 임계점에서 이제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했으니까 그 세컨 데리버티브의 그 마이너스 1점에서의 값 함수값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의 3에서의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 이제 그걸 구해 보면 그러면 일단 극대값은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이 사인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은 3에서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일단 3분의 17, 극소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양 끝점에서 저기 f of 마이너스 2 그리고 f of x를 각각 구하면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0하고 2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개 값 중에서 그러면 요 4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인 22가 그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 4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스 5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요걸 적절히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요걸 적절히 이제 활용하면 이 복잡한 함수여도 그리고 이 임계점이 first derivativ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비교해서 구하면 이제 웬만한 함수들의 극대값, 극소값, 또 최대값, 최소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 전에 이 주어진 구간에서 2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서 그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시오 하는 연습 문제를 해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따 같이 Q&A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문제를 원문제와 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 의해서 이 옵티멀 솔루션 X 스타는 항상 F 프라임 오브 X 스타 이퀄 0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방정식 F 프라임 오브 X 이퀄 0을 풀어서 나온 해가 최적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수 F가 복잡한 경우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임계점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는 임계점을 구할 수조차 없어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해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 수치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임계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치 최적화 방법, Numerical Optimization 메소드가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이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안 배운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그 미적분학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제가 쓴 책이니까 영어 책이긴 하지만 영어 책인데 여기 문제풀이까지 다 있고 코드까지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죠. 자,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경사하강법. 자, 요 디센트가 이게 줄어드는 그런 하강이라는 의미고, 이 경사, 요 그레디언트가 다변수 함수의 그 1차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축, x, y 축, g 축 뭐 등등의. 그래서 기울기니까 그 우리말로 이제 한자 단어로 하면 경사가 되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 내용은 요 주소에 가서 보시면 따로 한 웹페이지로 실습까지 할 수 있게 실습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제곱 문제 근사해를 수치적으로 얻는 경사하강법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 f of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즉 미니마이제이션 미니마이즈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x 스타를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y equal f of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우리가 요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x 스타가 바로 요 최소값이 극소값이 될 텐데, 요 극소값을 찾는 수치적인 방법.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바로 이렇게 보여지죠. 극소값이. 이변수 함수일 때도 이렇게 그 커브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확대해보고 하면 저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극소, 극대를 찾을 수 있죠. 근데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아래로 볼록이고 어디가 위로 볼록인지를 구분이 안 돼서 극대, 극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는 이 극대, 극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 때 우리가 개발한 방법이 n변수 함수일 때도 적용할 수 있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걸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해 놓은 것이 이 방법이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먼저 이제 일변수 함수 때 해보고, 이제 이것이 똑같은 알고리즘이 2변수, 3변수, n변수 함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수학적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티어렘에 의해서 함수의 최소값을 주는 이 x 스타, 이 옵티멀 솔루션, 최적해는 먼저 f 프라임 오브 x 스타 이퀄 0을 만족해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주는 x 스타라고 한다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f 프라임 오브 x 스타 이퀄 0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x 프라임 오브 x 이퀄 0을 만족하는 해들을 먼저 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해를 주는지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함수 f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인계점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래서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인계점을 구하고, 이 절에서는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대표적인 Numerical Optimization 메소드인 경사하강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 경사하강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함수의 기울기, 경사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그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은 먼저 저기 초기 근사의 x1을 이렇게 그 값에 가까운 적당히 가까운 근사의 x1에서 시작해서 허용 오차를 아주 작게, 여기 이 꺾기가 2개 있는 것은 아주 입실런이 1보다 아주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0.01, 0.001, 0.0001 같이 아주 작은 0 아닌 값이 된 소리예요. 자, 그리고 학습률을, 러닝 레이트를 에타로 적당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니까 x1에서 시작했듯이 이제 k1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x1을 주고 x1에 대해서 x1에서 f 프라임 오브 x1을 구해서, 그래서 그것을 g
G1이라고 놓습니다. 이 G1의 절대값이 G1의 이 절대값이 아주 작은 뭐 0.0001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러고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f 프라임 오브 x 이퀄 0이 되는 값이다. 0에 거의 가까운 값이다. 이렇게 멈춰주면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첫 번째 시작할 때가 그 0에 그렇게 가까울지 않을 테니까 이제 첫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요 스텝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x 이게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 gk를 즉 G1이죠. 그 G1에다가 에타를 곱해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그것을 어디서 빼주냐면 X1에서 빼줍니다. X1점에서 요 기울기로 조금 빼준다는 소리예요. 약간 옮겨지겠죠. 그걸 X2라고 합시다. 그럼 X2라고 놓고 그 다음 단계 2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X2에 대해서 F 프라임 오브 X2를 구하게 되고 그걸 G2라고 놓고 G2가 아주 작은 0.0001쯤 되면 그러면 멈추고 아니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그 G2를 여기다 놓고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서 그걸 빼주는데 그걸 X2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또 X2에서 또 조금 더 옆으로 이동되겠죠. 그 방향을 따라서. 그게 그래서 그걸 X3라고 놓고 그 다음 X3를 이제 다음 단계로 보내서 F 프라임 오브 X3를 구해서 그걸 G3라고 놓고 그것이 아주 0보다 0에 아주 가까우면 스톱을 하고 아니면 반복해서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점점 0에 수렴하게 한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계속 더 스트릭트하게 줄어드니까 계속 줄어든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아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뉴턴 메소드 다 이런 식이었죠. 그죠? 앞에 xk에다가 그 마이너스 해주고 그 기울기 곱하고 그 앞에 점을 주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이터러티브 스텝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설명했고요. 이미 x1을 정해서 g 프라임 오브 f x1을 계산하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 대로죠. g 프라임 g1의 절대값이 이필론보다 작으면 그러면 아주 이렇게 이필론이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이 아주 작게 처음에 엡실론을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f 프라임 오브 x1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인계점 정리를 만족함으로 알고리즘 멈추고 x1을 최적인 근사회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러면 다음 x2를 구해서 다음 g2를 구한 다음에 그 g2를 가지고 또 확인하고 안 되면 x3를 구해서 g3를 구해서 테스트하고 또 아니면 x4를 x5 이렇게 구해서 점점 이렇게 수렴을 해 가다 보면 적당한 K가 한 10단계라든지 20단계라든지 아니면 70단계쯤 가면 그러면 점점 이게 X스타로 수렴하면서 그 F 프라임 오브 XK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시켜놓고 기다리면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XK를 구했더니 그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K 단계에서 근사 XK의 접선의 기울기가 GK 이퀄 F 프라임 오브 XK가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게 되고 그럼 XK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아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했잖아요. 아래로 볼록 하니까 그게 경사 아래가 하강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함수 값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최적의 X스타는 XK에서 시작해서 X스타 사이로 점점점 X스타로 수렴하면서 또 X스타의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타를 잡아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그래서 XK는 XK에서 마이너스 GK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XK
플러스 1이 xk 마이너스 에타의 gk를 생성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x1을 여기서 시작했으면 x2가 이쪽 방향으로, x3가 1위로, x4가 1위로, x5가 해서 xk가 이렇게 점점점 x1에서부터 x스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해 가면서 xk, x 플러스 1 쭉쭉쭉 해서 xk가 x스타로 수렴해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xk로 그 아까의 알고리즘이 워킹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래 그림과 같이 k번째 단계 근사의 x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f' of xk가 만약에 이제 0보다 크다면 이렇게 0보다 크다는 소리는 f' of xk가 0보다 크다는 포지티브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감소가 아니라 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xk의 왼쪽에서 이동할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xk, x1, x2, x3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x1을 이쪽에서 시작했는데 f' of xk가 0보다 크면 왼쪽으로 점점 이게 포지티브 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점점 x1에서 x2, xk, xk 이런 식으로 수렴하게 돼요. 즉 이 경우에는 이 함수가 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x1에서 x2, xk, xk 플러스로 이동할 때 이게 이제 점점 x스타로 가까워지고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이 xk가 이 경우에는 x1에서 xk 플러스 1로 왼쪽으로 감소하므로 이 최소값을 가는 최적의 xk의 최적의 xk는 x스타는 xk의 왼쪽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xk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gk,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텝을 마이너스를 줬었잖아요. 마이너스 gk 하면은 바로 그게 음함수 방향이 되고, 그럼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xk 플러스 1 이퀄 xk의 에타 마이너스 에타 gk, 아까랑 똑같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주면서 이게 감소 방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쪽에서 시작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수렴하고, 이쪽에서 시작하면은 왼쪽에서 수렴하게 돼서 x스타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사강법은 양쪽 어디서 시작하거나 f of x1보다는 f of x2가 작고 f of x3가 그보다 더 작고 이걸 쭉 만족하는 xi들을 구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동하면 하면 될지를 이제 정할 때고, 에타가 이제 러닝 레이트가 우리가 이제 아까까지는 픽스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에타를 적절하게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에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적당한 숫자로 잡아주는데, 우리가 이걸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학습률을 너무 크게 잡으면, 그러면 갑자기 이 곱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또는 이쪽에서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에타를 곱해주면 너무 커지면 이쪽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타를 적절하게 작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이 에타를 작게 잡으면 그럼 그냥 아주 조금씩 접근하니까 여기서부터 접근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한 1000단계, 2000단계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적절한 에타를 잡아서, 그래서 공식 우리가 요 스텝을, 이터러티브 스텝을 잡아주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 에타를 잘못 잡으면 xk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에타를 크게 잡으면 갑자기 xk 플러스 1이 완전히 이쪽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렴을 얻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에타를 또 너무 작게 하면은 요 단계가 너무 작아져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스텝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학습률을 결정하는 것이 이 경사강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함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그러면 수렴은 보장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걸 고려해서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학습률을 대개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 사이 범위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이제 적절하게 뭐 10의 뭐 마이너스 2승쯤에서 해봐서 그게 잘 안 되면 더 작게 해주고 뭐 더 작게 해주고 하는 식으로. 자, 그다음 그래서 초기 학습률로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타를 한 0.1 정도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0.01 정도에서 시작해봐서 수렴을 하기는 뭐 1분의 수렴을 했는데 답이 이상하다. 그러면 뭐 별 차이 안 나니까 이걸 0.001이나 0.001로 해서 해도 뭐 한 5분이면은 그러면 수렴할 테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작게 해서 하고 뭐 0.01로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뭐 2시간 걸린다 뭐 한다. 이제 그러면 한번 0.1로도 한번 해봐서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보고 수렴은 제대로 한 건지 이렇게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 정도로 하면은 뭐 틀림없이 수렴하는구나 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안에서 답이 되겠구나 알면 그 다음부터 컴퓨팅 파워를 그게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돌리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시간 안에 얻게 되겠죠. 뭐 너무 서둘러서 빨리 얻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함수 f of x equal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x1을 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경우죠. 아래로 볼록한 경우면 그 꼭지점이 몇인지는 잘 몰라도 그 꼭지점의 그 근처, 크리티컬 포인트 그 근처인 0에서 시작해서 에타를 0.1로 주고 그 다음 엡실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제대로 되는지. 그러면 f 프라임 오브 x를 구해보면 인계점이 4분의 3, 0.75쯤 되는데 0에서 시작해서 0.75까지 가는데 몇 단계쯤 거쳐서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f 오브 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므로 이제 이게 실제로 f 오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간단히 이건 구할 수 있는 경우니까 0.875인데 이 우리가 만든 이 아까 그 알고리즘이 여기에 몇 단계를 거쳐서 몇 초에 이제 우리의 컴퓨팅 파워로 이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f of x를 주고 먼저 도함수를 구하죠. 도함수를 구하고 초기 근사에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러를 허용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학습률을 0.1로 놓고 그리고 이제 루프를 아까 얘기했던 그 루틴을 주어서 요 이터러티브 스텝을 이용해서 이제 돌려보면서 이제 초기 값을 프린트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수렴해서 이제 나온 결과와 그 결과값과 또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그래서 얻어졌는지 그 값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까 봤듯이 우리 답은 0.75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이 이터러티브 스텝을 거쳐서 해보니까 무리 없이 돌아가서 답을 구했다. 그래서 얻은 값은 0.749998점 된다. 그러면 이게 거의 0.75에 꽤 가깝죠.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이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의 0.75에 굉장히 가까운 값으로 갔고 그리고 에라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에라도 적고 그러니까 f of x 스타는 0.875좀 된다고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거의 같죠. 0.875라 f of 4분의 3이 0.875 이렇게 구해졌고 이걸 걷기 위해서 위에 이터러티브 메소드는 31회를 반복했다. 이 횟수를 줄이고 싶으면 에타를 조금 키우면 되고 그리고 요 값을 더 가깝게 하려면 그러면 뭐 에라를 더 작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든지 10승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돌리면 그러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거고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줄이려면 에타를 좀 더 키우거나 요 에라를 좀 더 줄이거나 그러면 이터러티브 메소드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선택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이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김효영님 이해되지요? 송의섭님 이해되지요? 일변수 함수니까 별 어려움 없지. 그래요. 자, 위에 이제에서 경사각법에 생성된 점들 x1, f of x1, x2, f of x2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31번째 수렴한 걸 그려본 겁니다. 직접. 이게 다 우리가 컴퓨터로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그냥 사용해서 그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린 거예요. 출판사에다 맡겨서 그 누구한테 컴퓨터 그래픽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코드로 그린 거예요. 데이터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X스타, F of X스타 이 점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습을 해보라 그랬죠. F of X가 9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의 그래프, 이거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을 같은 조건에서 구해보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들 잘 구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5차식, 7차식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아주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y = x 세제곱 같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인플렉션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서 이 극소값 구하려면 사실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게 골이니까 이런 거 별로 무시해도 되고 요런 데서 요 근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아까 요런 테크닉만 있어도 충분히 다 워킹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서 시작하면은 요쪽에 시작하면 여기서 수렴하다가 요쪽으로 여기에 있는 요쪽에 요 극값을 가겠죠.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극값을 원하면 요 근처에서 작동을 하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극대값을 원한다면 요 아주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하면 그 이터러티브가 몇 스텝이 요 극대값을 줍니다.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걸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인플렉션 포인트 같으면 그러면 이게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닌 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극대 극소값이 여기선 존재하지 않아서 양 끝점에서 극소값은 여기 있고 극대값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다양한 미분 가능 함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로그 함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합성 함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일단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에서 극값을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이터러티브를 메소드를 x1을 잘 잡아서 시작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극소값을 포함하는 작은 구간들을 정하고 그 각 구간에서의 시작점을 잡아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경우에는 다 그때 극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사하강법 외에도 최적회를 구하는 뭐 뉴턴스 메소드도 있고 뭐 등등 하는데 그거는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 경사하강법을 더 개선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 또 스티피스트 디센트 메소드, 또 그리고 배치 그레디언트 메소드 등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개한 내용들 Q&A에서 또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는 이걸 아셔야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은 여기서 소개 다시 해서 더 딥한 것들을 얘기해 줄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는 건 이거예요. 아까 일변수 함수였잖아요. 일변수 함수는 이런 메소드를 안 쓰고도 그냥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다항식 같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극대 극소 어디 있는지도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근데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n변수 함수일 때는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으로 워킹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 소개한 경사하강법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일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독립변수가 최소 2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 E of U에서 요걸 최소화하는 U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다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 하강법 알고리즘입니다. 자, 자, 일단 초기 근사회를 Rn 안에 있는 U 안에서 시작하고 같은 식으로 해요. 허용 오차를 1보다 아주 작은 뭐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잡아주고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에타로 주고 그리고 K를 이제 1로 시작해서 first step에서 뭐 K를 뭐 U니까 뭐 1111로 주든지 뭐 어디서 적당히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 요 E of U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 K1, U1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그거를 G1이라고 놓고 그 G1의 노름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만약 아니면 똑같이 요 G1에다가 에타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걸 여기 U1에서 그걸 빼주면 그 방향으로 GK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걸 U2로 잡고 그 U2를 가지고 그 E of U, 그레디언트 오브 E의 U2를 구해서 그걸 G2로 놓고 G2의 노름이 입실보다 작으면 멈추고 아니면 다시 그 G2를 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에타 해줘서 그 UK라고 더해주면 U2에 더해주면 U3를 넣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죠? 자,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하강법도 기본적 구성이 일변수 함수와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x가 벡터 u로 변했고 절대값이 벡터의 노름으로 변한 것일 뿐입니다. 이 도함수 f' of x가 도함수 역할을 하는 이 그레디언트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그 f' of x의 기울기가 그냥 라인이 R2에서의 라인이 아니라 이제 n차원 공간에서의 그 방향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다변수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xy를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두 변수라고 하고 g를 제3의 변수라고 하면 xy의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g의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g equal f of xy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이변수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다변수 함수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g equal f of 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떨까요? g of f of xy가 마이너스 xy에 곱하기 2dd 마이너스 x 요금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를 플로팅하면 f of xy를 x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 y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그래핑을 하라.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극대값 존재하죠. 여기 극대값 존재하죠. 여기 극소값 아래 존재하죠. 이거 돌려보시면 되니까요. 회전시켜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요 극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근처에 값을 U1으로 잡아서 그 적용하면 요 극대값을 구해줄 것이고 요 점이 요 극소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옆에 근처에서 U1을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죠. 그게 이제 X1, Y1, G1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X1, Y1, G1을 요 근처에서 잡아주어서 똑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점점점 수렴해서 요 극값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변수 함수뿐이 아니라 3변수, 4변수, 5변수, 10변수 그리고 n변수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벡터에 대한 그 벡터의 그레디언트 이거를 배우지 않았다면은 여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였어요. 자, 도함수. 그래서 f of xy에서의 도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라운드 f 라운드 x가 1, 1 성분이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1, 2 성분이 2, 1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썼죠. 요게 n변수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n변수 함수일 때는 먼저 요 그레디언트 한번 구해보죠. f of xy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f of xy를 정의해주고 요 f of xy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요거는 첫 번째 건 라운드 f 라운드 x고 두 번째 건 라운드 f 라운드 y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요 그레디언트를 표시하고 요
라운드 x, 라운드 y가 첫 번째 원원 성분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y가 투원 성분입니다. 요걸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는 요 투원 벡터, 요 꺾기로 쓴 투원 벡터의 트랜스포즈 음입니다. 옆으로 쓴 거예요. 요거는 투원 벡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로 쓴 거는 요거는 요 컬럼 벡터입니다. 자, 다음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생각해 보죠. f of x1부터 x 안에 있는 경우에 그레디언트. 자, f of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게 이제 n by 1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1이 원원 성분, 라운드 f, 라운드 x2가 투원 성분, 라운드 f, 라운드 xn이 n1 성분이 되는 n by 1 컬럼 벡터입니다. 위에도 다 컬럼 벡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가로로 쓸 때는 타입 칠 때는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가로로 하고 옆으로 널어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로 안에 있는 건 컬럼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꺾기로 쓰여져 있는. 자, 최소 제곱 문제에서 첫 번째 예로 들었던 5.2절의 문제가 어땠냐면 요 xy 점들을 여러 개 주고, 그리고 y equal a 플러스 bx에 대입해서 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하라 그랬던 거죠. 즉 요런 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최적해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보면 x1을 집어넣으면 y1에 딱 맞진 않죠. 그러니까 y1 hat a 플러스 bx1은 y1 hat, a 플러스 bx2는 y2 hat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 값들을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요 xi들, yi들은 요 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 식이 만족하니까 오차가 나죠. 오차. 그 오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y equal a 플러스 by y equal a 플러스 bx 하고의 오차가 요 yi하고 yi 햇하고의 에라잖아요. 그 에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에라의 제곱을 주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에라를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요것들을 다 합쳐요. 이걸 다 합쳐서 요것들이 최소화되게 하는 A, B를 구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앞에 2분의 1이 있는 거는 이거의 오차 라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2분의 1을 줄 수 이렇게 줘도 차이가 없어요. 자, 그게 보면 에라가 뭐가 되냐면 E of U의 에라는 E of A, B가 되는데 변수가 두 개일 때는, 그러면 처음 여기 요 y1 햇과의 차의 제곱, y2 마이너스 y2의 제곱, y3 마이너스 y3 햇의 제곱, 또 y4 마이너스 y4 햇의 제곱, 요 차이들을 합을 요게 노름이죠. 즉 a of u하고 y하고의 에라죠. 그 에라의 제곱 2분의 1배 해준 걸 우리가 그냥 에러 펑션으로 정의합니다. 이 에라가 가장 작게 하는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오차 함수 요 E of U를 구하기 위해서 경사각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변수 함수고 요걸 최소화하는 U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적당하게 아까 그림에서도 봤으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에서 시작해서 허용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0.1로 주고 똑같이 알고리즘을 돌려주면 변수 정의해주고 E of A를 정의해줬죠. 그 다음에 E of A의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그리고 초기 해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U1을 줬고요. 그 다음 허용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학습률을 0.1로 줬죠. 그리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최대한 300번까지 말하고 멈춰라. 이거를 한없이 주면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컴퓨팅 타임을 많이 쓰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 정도 넘었으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좀 고쳐서 러닝 레이트를 좀 늘려가지고 돌려보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 보다시피 똑같이 이터러티브 스텝이 똑같죠. U에서 에타의 G를 빼주고 그 다음 그거를 다음 U로 잡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프린트아웃 해라 뭐 했더니 반복횟수를 그 프린트하라고 했고 또 그림까지 그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스텝이 옮겨가는 것들을 그 포인트를 그 벡터 요 라인을 그 방향을 그 벡터 플러스
그 다음 점까지를 서로 연결하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 극값을 찾아가는데 여기 극값을 찾아가는데 x1에서 u1에서 u2로 u3로 u4로 u5, u6 이렇게 쭉 해서 답을 구한 값이 뭐가 나왔냐면 u가 1.499999니까 1.5죠. 그 다음 1.000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5하고 1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거의. 그 다음에 에라는 뭐 저기 0.5쯤으로 됐고요. 반복 횟수는 118회쯤 돼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것으로부터 봐서 1.5하고 요 값이 1.5하고 1쯤 되나 보다. 그래서 A는 1.5, 2분의 3이고 B는 1이고 그래서 Y는 2분의 3 플러스 X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그 저기 행렬을 이용해서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 방법하고 같은 값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Y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제 베스트 핏, 이건 라인이었죠. 라인이니까 잘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가 훨씬 작게 하려면 이걸 2차 곡선으로 이렇게 구하면 에라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2차 곡선으로 간다면 이걸 베스트 핏 하는 y 이퀄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b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이가 뭐예요? 요 abc를 변수로 정의해주고 에라 펑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되죠. abc 3개니까 y1 마이너스 y1 햇의 제곱, y2 마이너스 y2 햇의 제곱, y3 마이너스 y3 햇의 제곱 해서 하는 식으로 그걸 해서 E of A를 E of U를 정의해주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 다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111로 시작해서 테러런스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에타를 0.01로 잡아주면 그리고 이터러티브를 맥시멈을 5000으로 주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똑같이 돌릴 때 우리가 쓴 이터러티브 스텝은 똑같죠. 그러니까 3변수 함수일 때도 똑같이 돌려보면 E of U한 U를 구하게 되면 알고리즘에서 U스타가 어떻게 나오냐면 1하고 2.5하고 0.5가 나오게 되고 L라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쯤 되고 이터러티브 스텝은 4200회쯤 거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A는 1, B는 2.5, C는 마이너스 0.5쯤이 된다는 소리니까 Y 이퀄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그래서 이 에라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가 되는 이렇게 근사한 정말 커브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구할 때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베스트 핏을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대값, 극소값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라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함수 찾을 수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습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사각법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한 것들이 다변수 함수의 뭐 어떤 뭐 1변수 함수건 2변수 함수건 3변수 함수의 3계도 함수를 구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2번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가 1변수 함수도 있을 수 있고 2변수 함수도 있을 수 있고 3변수 함수도 있을 수 있죠. 그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들을 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미적분학들 책이라든지 또는 공과대학에 사용하던 책들에 쓰이는 함수들 그런 함수들을 그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것들 갖다 놓고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그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극대, 극소를 또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아까 보여드린 또 제가 만들어서 코드를 제공해드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미분 가능 함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눈으로 확인된 극소값을 포함하는 작은 구간을 정해서 그 근처점에서 시작점으로 U1으로 잡아서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면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거는 그 다음 단계에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